우리의 삶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때로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 위에서 평온함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한 남자의 인생은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 하나로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지만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비상했습니다. 바로 애플 위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195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탄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모는 대학원생이었고 잡스를 키울 여력이 없었기에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잡스가 꼭 대학 교육을 받은 부부에게 입양되기를 바랐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잡스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폴과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입양됩니다. 이 결정은 잡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양부모님은 비록 학식은 높지 않았지만 잡스에게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었고 특히 양아버지 폴 잡스는 기계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어린 잡스에게 전자공학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었습니다. 차고에서 아버지를 도와 낡은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놀았던 경험은 훗날 그가 세상을 놀라게 할 제품들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잡스는 어려서부터 호기심 많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정형화된 학교 교육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종종 엉뚱한 질문과 행동으로 주변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특별한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입학했지만 비싼 학비가 양부모님에게 부담이 된다는 생각에 한 학기 만에 자퇴를 결심합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정말로 흥미를 느끼는 수업들, 예를 들어 서체 디자인 같은 강의를 청강하며 자신만의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당시에는 쓸모없어 보였던 이 경험은 훗날 최초의 매킨토시 컴퓨터의 아름다운 서체를 탑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잡스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점들을 연결해야만 하죠. 그러니 여러분은 현재의 점들이 미래에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1976년 잡스는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업자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부모님의 차고에서 애플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창업합니다. 워즈니악이 천재적인 기술력으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애플 I를 만들어냈다면 잡스는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세상을 바꿀 제품으로 포장하는 비전과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딱딱하고 복잡하기만 했던 컴퓨터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친근한 도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애플 II의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졌고 애플은 순식간에 실리콘밸리의 총화로 떠오릅니다.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게 된 잡스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때로는 독단적으로 때로는 냉정하게 직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완벽주의와 카리스마는 애플을 혁신의 상징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많은 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혁신을 향한 잡스의 열정은 매킨토시 프로젝트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그는 매킨토시를 우주를 놀라게 할 위대한 제품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개발팀에게 최고의 부품과 디자인을 요구했고 심지어 컴퓨터 내부 기판의 배열까지도 아름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84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지 웨어이어 마우스를 탑재한 혁신적인 컴퓨터 매킨토시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매킨토시는 기술의 역사를 바꾼 기념비적인 제품이었지만 높은 가격과 부족한 소프트웨어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매킨토시의 실패는 잡스의 입지를 위축시켰고 이사회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1985년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해고당하는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잡스는 절망에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애플에서의 해고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넥스트앤 이즈트라는 새로운 컴퓨터 회사를 설립하고 동시에 픽사라는 작은 컴퓨터 그래픽 회사를 인수합니다. 넥스트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개발된 객체 지향 운영체제는 훗날 애플의 부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픽사는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제작하며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잡스는 이 시기를 통해 기술뿐만 아니라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한편 잡스가 떠난 애플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경영진의 실책과 실패한 신제품들로 인해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위기에 처한 애플은 결국 1997년 넥스트를 인수하며 잡스를 다시 회사로 불러들입니다. 임시 CEO로 복귀한 잡스는 애플을 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합니다. 그는 불필요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르게 생각하라 싱크 디프런트는 캠페인을 통해 애플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휘 아래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제품들이 연이어 탄생합니다. 잡스는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제품을 만들고자 했고 그의 비전은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열정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뛰고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을 향한 우리만의 점들을 찍어나가야 합니다. 그 점들이 언젠가 연결되어 멋진 그림을 완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합니다.